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회색빛 구름도 내려앉은 조용한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오랫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만 있던 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책이나 영화에 나오는 도시, 건축, 부동산 이야기에 제 생각을 담아 영상으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 첫 영상으로 톨스토이가 들려주는 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톨스토이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러시아 귀족 출신의 많은 땅을 가진 지주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족 자제답지 않게 다른 농부들과 같이 농사에도 직접 참여하고 농민학교를 세워 열정적으로 교육사업 또한 헌신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줬던 톨스토이가 사람에게 땅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느 날 도시의 사업가와 결혼한 언니가 시골 농부에게 시집간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언니는 도시 생활이 얼마나 여유롭고 우아한지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기분이 상한 동생은 셈이 나서 도시 사람들이 못 인정한 태도와 고단한 삶을 일부러 비꼬며 농촌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도시에 비하면 우리 농촌 생활은 안정되어 있고 정적하다고 생각해. 비록 큰 부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도 없거든. 동생이 이렇게 말하자 언니가 은근히 비꼬며 대답했습니다. 지장이 없다고? 농부인 이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지만 그래봐야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이 꼴로 살다가 죽는 거야. 너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동생이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네 생활은 자유롭고 누구에게도 아부하거나 구실되지 않아. 하지만 언니가 사는 도시 사람들은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불안하게 살고 있잖아. 오늘은 괜찮겠지. 하지만 내일은 또 어떤 유혹에 빠질지 모를 일이잖아. 동생의 남편인 농부 파엄이 두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건 그래요. 우리 농부들은 어려서부터 땅을 벗삼아 살아왔기 때문에 어리석은 유혹에 빠질 틈이 없어요. 문제가 하나 있다면 땅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원하는 만큼의 땅만 가질 수 있다면 겁낼 것이 없어요. 설령 악마라고 해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를 악마가 듣고 있었습니다. 넉넉한 땅만 가질 수 있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는 말에 화가 난 악마는 파엄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소작농인 파엄의 가장 큰 꿈은 자신이 땅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파엄은 다른 농부들과도 별다른 갈등 없이 잘 지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지주가 땅을 판다는 소문이 돌고 힘들게 돈을 마련한 파엄은 그 지주의 땅을 사 자신만의 땅을 가지게 됩니다. 말을 타고 자신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게 된 땅을 돌아볼 때마다 약간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부들이 기르는 가축이 자신의 땅으로 들어와 잔디와 작물을 짓밟는 일이 자꾸 생기자 마을 사람들과 갈등과 다툼이 생기면서 파엄은 마을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던 나그네에게 좋은 땅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 새로운 땅으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땅은 이전의 3배나 되었고 토지는 훨씬 비옥하여 파엄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안정되고 살림이 늘어나자 파엄은 이곳 역시 좁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떠돌이 상인에게서 바시키르의 원주민들이 가진 땅을 거의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물을 준비하여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상인의 말대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선물을 받고 기분이 좋아지는 원주민들은 보답으로 땅을 가지고 싶다는 파엄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아무 곳이나 당신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세요. 땅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땅을 얼마든지 가져가라는 말에 기뻐 어쩔 줄 모르는 파엄이 먼저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땅값을 얼마를 드리면 되죠? 우리 마을의 가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1,000루블이죠.
하루라는 가격은 해가 떠 있는 동안 직접 걸어갔다 돌아온 땅만큼의 값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이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날 팜은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정신없이 걷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있었고 마음이 조급해진 팜은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렸어. 본전마저 잃게 생겼군. 아무리 뛰어도 해지기 전에 도착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러면서도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계속 뛰었습니다. 숨이 막혀왔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팜은 괴롭고 두려웠으나 결코 쉬고 싶지도 않았고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의 함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심장이 더욱 격렬하게 뛰었고 팜은 마지막 힘을 모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은 이미 지평선에 닿아 있었습니다. 출발 지점이 팜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팜은 넘어질 듯 앞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더는 보이지 않았고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팜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마침내 촌장의 털모자에 팜의 손이 가서 닿았습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촌장이 소리쳤으나 팜의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바시킬의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몹시 안타까워했습니다. 팜의 하인이 주인의 갱이로 땅을 파고 그를 묻었습니다. 팜이 차지한 땅은 그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의 길이 고작 3아르신이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의 전부였습니다. 욕망과 소유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톨스토이는 자신의 재산을 농민에게 나누어주면서 가족들과 불화를 겪었고 객지를 떠돌며 살다가 좁은 땅에 묻혔습니다. 그는 생전에 사람에게는 죽은 다음 머물러 2미터의 땅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이러한 삶의 철학이 담긴 작품이 바로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는 의식주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육과 번식을 멈추거나 줄이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체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다른 동물들도 생명 유지를 위한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 사냥을 하며 돌아다녀야 했고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외피를 진화시켜 왔으며 안전한 공간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는 인간만의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필요 이상의 지장을 하고 더 많이 먹기 위해 먹이를 저장하고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합니다. 집이 신분이 되는 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강남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시골에서 집을 한 채 가지고 열심히 농사 지으며 사는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신분이 높은 것일까요? 현대 세계의 불평등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제레드 다이아몬드 박사는 그의 저서 종균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아메리카보다 먼저 발전했던 이유는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기가 유라시아가 빨랐고 식량 생산이 더 우수했으며 지리적 생태적 장애물이 적었기 때문이었다. 각 대륙의 불평등은 유럽에 살았던 인간이 아메리카에 살았던 인간보다 우수한 인정이었어가 아니라 두 대륙 간의 차이는 결국 환경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차이가 부의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으로 결혼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대문호 톨스토이를 배출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땅을 둘러싼 전쟁은 이미 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넓은 대륙과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은 러시아의 핵만큼 위협적인 시한폭탄 같습니다. 집 한 채를 가지기 위해 모든 인생을 건 사람들과 집에 대한 절박함과 욕망을 이용해 도박을 하고 있는 사기꾼들이 판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회 현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협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이러스에 적응하듯 우리 사회는 부동산에 대한 욕망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톨스토이 인생의 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이다. 공간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자체가 아니라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부동산을 바라보는 리즈의 인문학적 사고였습니다.